물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을 뿐인데 새벽 2시 다시 화장실 불을 켜게 됩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 남아있는 잔뇨감, 묵직한 아랫배. 처음엔 그저 하루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마치 매일 밤 나를 깨우는 숨은 알람처럼 찾아오고 있었다는 걸. 그런데 정말 이건 단순한 노화의 결과일까요? 안녕하세요. 30년째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남성분들과 삶을 나누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는데도 소변은 점점 불편해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도 챙기고 기름진 것도 줄이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화장실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한 가지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매일의 식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전립선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식탁 위의 선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은 자극하여 염증을 키우고 부피를 늘리고 소변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전립선은 매일 조금씩 부풀고 또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놀랍게도 50세 이상 한국 남성의 60% 이상이 전립선 문제로 인한 배뇨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 원인을 음식과 연결짓는 사람은 3명 중 1명뿐입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거나 가족력이 있다고 여기며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때는 밤새 푹 자던 몸이 이제는 새벽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약이 아닌 음식을 통해 더 확실히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립선에 숨겨진 음식의 양면성근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음식이 전립선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진정시키는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익숙한 음식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식이 아마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이미 드셨던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접하는 음식입니다. 조리하기 간편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맛도 익숙한 바로 그것들. 아침 식탁에 올리는 햄 한 조각, 출출할 때 집어먹는 소시지, 국물 요리에 슬쩍 들어가는 어묵 하나. 이런 가공육들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숨은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62세 택시기사 박진호 씨는 하루 3끼 중 2끼를 편의점이나 기사식당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아침은 늘 시간에 쫓겨 소시지 김밥이나 햄 샌드위치로 대충 때웠고 국밥에는 항상 어묵사리를 추가하곤 했죠. 그는 최근 들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해졌으며 배뇨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식단을 바꾼 지 3주 만에 소변 증상이 눈에 띄게 나아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느껴지는 개운함이 전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아질산나트륨과 과다한 나트륨은 문제가 큽니다.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고 전립선 세포를 변형시켜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지방은 전립선의 혈류를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으로 가는 피가 막히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립선 조직이 점점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잔뇨감, 소변 줄기 약화,
소변 후 개운치 않음.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이 부풀고 소변 길이 좁아지며 야간 빈뇨와 배뇨 지연이 심해집니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받는 이름은 전립선 비대증이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라고 여기며 오히려 더 자주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 외식 중에 간식 삼아 자주 먹게 되니 전립선은 매일매일 고통을 누적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숙한 재료를 익숙한 방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햄 대신 소금기 적은 삶은 닭가슴살이나 오븐에 구운 생선을 선택해 보세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삶은 계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되 가공 단계를 최소화하고 염분과 첨가물이 적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전립선에게 커다란 휴식을 줍니다. 불필요한 자극 없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자연스러운 호르몬 흐름과 혈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2주만 지나도 소변 줄기가 다르고 잔뇨감이 줄어드는 걸 스스로 체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지금도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공육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한 가지, 그 음식이 전립선에 또 다른 자극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정체는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매일 아침 챙겨 마시는 우유 한 잔, 그리고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등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유제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이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 우유를 선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립선 관점에서 보면 우유는 단순한 칼슘 음료가 아닙니다. 우유에는 IGF-1,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호르몬 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본래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지만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이미 민감해진 전립선 조직이 이 성분의 영향을 받으면 더 빨리,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유에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으로 체내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본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남성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은 민감해지고 염증과 증식 반응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런 작용은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이미 유전적으로 전립선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질이라면 유제품 속 호르몬이 작은 불씨를 자극하는 셈이죠.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건강을 위해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립선 관련 연구들에서도 유제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전립선 관련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무가당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제공하며 전립선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아몬드 밀크는 칼슘 보충이 가능하면서도 호르몬 교란 없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이 외에도 귀리우유, 코코넛 밀크, 밀크 등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호르몬에 직접 작용하는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한 잔의 선택이 나의 밤을, 전립선의 상태를, 삶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우유 한 잔도 전립선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전립선은 염증에 취약해지고 결국 혈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류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다룰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립선은 단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혈액순환, 즉 전립선으로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튀김 음식, 패스트푸드, 삼겹살처럼 기름진 고기. 이런 음식들 속에 든 포화지방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이 작은 기관은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특히 전립선은 위치상 골반 깊숙한 곳에 있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말하자면 포화지방은 전립선에 피가 돌지 않게 만드는 독소와 같은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계속하면 호르몬 대사도 교란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그 빈자리를 에스트로겐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은 전립선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움직임이 줄고 장시간 앉아있거나 운동량이 적어지면 골반 혈류 자체가 둔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까지 반복된다면 전립선은 말 그대로 두 번 눌리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멀지 않습니다. 첫째,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럽게 흡수되며 테스토스테론 대사를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골반을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생활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종종 먹는 것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먹는 것과 움직임은 전립선 건강의 양날개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예민한 기관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바로 피로를 느끼고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아주 사소한 흐름의 차이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류가 막히고 호르몬 균형이 깨졌을 때 여기에 또 다른 자극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 자극은 바로 식사 중 아무렇지 않게 곁들이는 한 잔,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을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여기지만 전립선에게는 그 한 잔이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술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될수록 남성 호르몬의 균형은 깨지고 전립선은 점점 더 민감하고 취약해집니다. 호르몬이 흐트러지면 전립선 세포의 성장 신호도 뒤섞여 염증이나 비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술은 방광과 전립선을 직접 자극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촉진되어 소변 생성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방광의 탄력과 조절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알코올이 자극이 되어 빈뇨, 야간뇨, 절박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전립선이 이미 부어있는 경우라면 이 같은 자극은 통증이나 배뇨 지연, 잔뇨감 등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탈수를 유발합니다. 알코올 섭취 후 소변으로 빠르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속 수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은 더욱 진해지고 요로를 통과할 때 전립선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립선이 붓거나 긴장하면 소변 배출이 더 힘들어지고 방광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넷째, 술은 우리가 몸의 신호에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그 사이 전립선은 자극과 부기를 반복하며 점점 더 예민한 상태로 굳어집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 2회, 소량의 레드와인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채소나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 위와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과음과 연달아 마시는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지방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도 매일 밤 술 한두 잔은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있어 술은 호르몬, 혈류, 방광, 수분 대사, 네 가지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복합 자극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8세의 은퇴 공무원 최영진 씨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담배를 멀리하고 꾸준히 조깅도 해왔지만 퇴직 후의 낙이란 결국 저녁 소주 한두 잔뿐이라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였지만 점점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을 3주간 줄이고 저녁 식사에 채소와 생선을 곁들이며 알코올 섭취 주 1회 이하로 제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1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당신 요즘 화장실 덜 가네?"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최영진 씨는 말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이 밤마다 괴로워했던 건 내가 놓지 못한 술 한 잔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앞서 우리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3가지 식습관과 술까지 총 4가지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자극원은 보기에는 가장 무해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위협, 바로 정제당입니다. 달콤한 디저트, 설탕이 든 음료, 흰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이 음식들은 입안에서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정제당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 수치가 자주 높아지면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지고 결국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제당은 복부 비만을 유도합니다. 뱃살이 쌓이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가 활발해지며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킵니다. 다시 말해 달콤한 음식을 즐겨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은 늘어나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정제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고 전립선으로의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당뇨로 인해 신경 반응이 둔해지면 전립선의 초기 신호를 느끼기도 어려워 이미 병이 진행된 후에야 자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제당의 또 다른 문제는 습관성입니다. 단 것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렵고 피로하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된 습관은 몸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불러오고 면역 시스템을 무디게 만들며 전립선의 자연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건강한 대체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 설탕 가득한 디저트 대신 지하의 수치가 낮은 신선한 과일, 정제된 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는 것.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식사 후 당분이 당기는 경우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견과류, 몇 알로 입맛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이면 전립선은 점점 안정되고 배뇨도 편안해지고 호르몬 균형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전립선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당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주 먹는지가 이 작고 민감한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을 위협하는 5가지 식습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가공육, 유제품, 포화지방, 술, 그리고 정제당. 이 5가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립선을 자극하고 그 영향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전립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전립선을 진정시키는 5가지 음식.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5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내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세포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볶거나 끓이거나 구워서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혹은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운 방울토마토 한 접시. 그 소박한 한 끼가 전립선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등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며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를 도와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채소입니다. 익히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도 좋지만 샐러드에 생으로 곁들여 드시면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연과 피토스테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조직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미네랄 중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조절을 돕고 전립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토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이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의 호박씨 혹은 샐러드 위에 뿌려 먹는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전립선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가당 녹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습관은 위와 간의 부담도 줄여주며 전립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한두 잔의 녹차가 배뇨의 편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는 전신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 개선, 호르몬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전립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구이나 조림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튀기지 않은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식재료는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죠.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면 전립선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의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식단을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단지 먹는 것을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상구, 66세, 경기도 남양주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도 밤에 코 골며 잘 주무셨다던 그가 60대 중반이 넘자 잠을 자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5번은 기본이었어요. 소변이 마려워 자다 깨고
막상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아침이면 눈이 풀려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립선이 살짝 부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약도 복용했지만 배뇨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을 먹은 뒤에도 어지럼증과 속 울렁거림 같은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어느 날 저의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약은 먹고 있는데 왜 이게 점점 심해지는 느낌일까요? 저는 조용히 식습관을 여쭤보았고 그의 하루 식단을 하나씩 들여다본 끝에 말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립선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먹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전립선을 진정시키는 식단표 한 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매일 아침 마시던 우유와 간편하게 먹던 햄, 소시지였습니다. 대신 아내가 삶아준 브로콜리와 구운 연어, 방울토마토와 함께 샐러드 위에 호박씨 한 줌을 뿌려 먹는 방식으로 아침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가공육 대신 생선, 기름진 고기 대신 닭가슴살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와 무가당 두유를 선택했고 녹차 한 잔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식단을 3주 정도 실천하자 처음엔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꼈고 이후엔 아내가 먼저 말할 정도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한 번만 깨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 내 몸이 바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식단 변화 2개월째 되는 날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고 전립선의 부기와 잔뇨감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은 여전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몸의 반응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잠을 제대로 자게 되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누가 저한테 뭘 바꿨냐고 물으면 저는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먹는 거 바꿨어요. 그게 다예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유상구 씨가 시술이나 강한 치료 없이 단지 식단의 변화만으로 전립선 건강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올리고 연어를 구워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몸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바꿔줘야 했던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매일 밤 같은 이유로 깨어나고 있다면 혹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배뇨 불편을 그냥 견디고 있었다면 유상우 씨의 경험이 당신의 전립선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습관의 결과를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밤마다 잠을 깨우는 잔뇨감도, 시원하지 않은 배뇨도, 이유 없이 가라앉는 활력도, 그 모든 불편함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긴 식사와 습관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전립선을 자극하는 5가지, 가공육, 유제품, 포화지방, 술, 그리고 정제당, 그리고 전립선을 진정시키는 5가지, 토마토, 브로콜리, 호박씨, 녹차,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 2가지의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접시에 올리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정직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수술보다 어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식탁 위의 풍경이라는 것을요. 전립선 건강은 단지 남성의 문제, 노년의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면을, 에너지를, 자신감을 지켜주는 근본의 시작점입니다. 그러기에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줄이고 한 가지를 더하는 것.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우유 대신 두유를, 패스트푸드 대신 채소와 생선을. 그 작고 사소한 변화 하나가 전립선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의심부터 듭니다. 하지만 유상구 씨처럼 수많은 분들이 그 작디 작은 결심 하나에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순간 같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가 있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며 외롭게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작은 변화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도 길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구도 혼자서 이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의 몸은 그 어떤 외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건강을 탓하기 전에 오늘의 식단과 습관을 먼저 돌아보면 어떨까요? 몸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으며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접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노인의 삶과 지혜, 저는 김혜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